저는 사는 내내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 것 같아요. 쓰레기가 좀 너무하면 불량품이야. 뭐 하나 똑바로 끝내는 일이 없고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못하고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포기하고 불안해 죽겠는데도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날은 저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난 정말 게으른 인간이구나. 인간고실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척척 해내는 일도 저한테 너무 어렵기만 한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매일 자책하며 살던 제가 어떻게 조금씩 변할 수 있었는지, 특히 미루기만 하던 제가 시간 관리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모두 알려드릴게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ADHD입니다. 그리고 MBTI P형이기도 하고요. ADHD를 40이 넘어서 발견하는 바람에 오래된 자학으로 우울증도 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변할 수 있다. 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누구나 사회생활도 하고 1인분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안 살 수는 없으니까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안드로메다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걸 다 잊어버립니다. 계좌이체하러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잔액조회를 거쳐 입출금 보고 그러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카드 앱 들어가고 가면 또 혜택 좋은 카드도 보고 신용등급 올리는 법이 있네? 그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이체 연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계획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플래너는 그때마다 3,000% 빠진다면 그날 빼박 자학하는 날입니다. 아주 괴로운 날이죠. 그래서 저는 꼭 수기로 쓰는 아날로그 플래너를 사용해요. 독서대 위에 플래너를 올려놓고 눈만 살짝 돌리면 바로 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또 이때 닦고는 절대 금지입니다. 심플한 펜 2개만 옆에 두고요. 시선만 딱 돌리면 가장 빠르고 손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확실히 다음 할 일을 알기가 쉽고 3,000% 빠지는 횟수도 줄었어요.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는 재미가 나름 쏠쏠해서 일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스케줄 따로, 할 일 따로, 메모 따로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ADHD의 뇌는 전두엽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비효율적이라서 여러 장소에 흩어진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내 뇌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는 데 지쳐버리기 전에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취합할 수 있는 딱 한 권의 플래너입니다. 1년에 다이어리를 몇 권씩 셋업하는 건 계획형 제이들한테 맡기고 우린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모여있는 플래너 딱 한 권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스케줄, 루틴, 해야 될 일, 회고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있는 플래너로 원했는데 그런 플래너는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트에 그려서 사용했는데요. 한 달을 넘게 쓰다 보니 저한테 이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다이어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4 용지에 본인이 원하는 걸 적어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죠. 세 번째 문제는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한 자책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플래너를 썼었는데요. 오늘 못한 일을 내일로 옮겨 적을 때, 아, 또 못했네 하는 죄책감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걸 당연히 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짜증도 나고, ADHD의 고질병인 자책도 심해지는 것 같아서 플래너의 형식을 바꿨어요. 제가 쓰는 플래너는 일주일 단위 구성이에요. 보통은 일주일 단위 플래너도 하루하루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해야 할 일을 일주일 안에만 완료해도 되는 형식의 주간 플래너예요. 월요일에 계획했던 일을 수요일까지 해도 되고, 목요일까지 해도 괜찮아요. 오늘까지 못했어도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이번 주 안에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자책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거 오늘 못했지만 내일 빡세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런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HD한테는 루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이 플래너에서는 전체 구성의 4분의 1이 루틴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김한진 전문의의 ADHD 사용 설명서에는 ADHD는
의지로 움직이는 뇌가 아니라 구조에 의해 움직이는 뇌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자동으로 앉게 만드는 루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DHD는 즉흥적인 충동에 더 많이 지배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루틴을 통해 뇌에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플래너는 반복되는 해야 될 일이나 만들고 싶은 습관을 루틴 리스트에 적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요. 자주 반복되는 일일수록 뇌는 그걸 자동화된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또 사소하지만 1순위, 2순위 같은 순위 매기기가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되거든요. 1순위부터 해야 되는데 라는 압박으로 다가와서 시작을 어렵게 만들곤 하는데요. 이건 우선순위 표기 방식을 별표로 바꾸어 봤어요. 중요한 일들 몇 개의 별표 표시를 하고 그 중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순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그리고 또 회고 공간을 반드시 포함시켰어요. ADHD는 자책을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가 잘한 일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해낸 일들을 기록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할 일을 적어놓고도 까먹거나 적은 것을 못 찾거나 헤매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모든 게 한 곳에 있으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책감이 줄어든 거예요. 월요일에 계획한 일을 목요일에 해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플래너는 특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DHD 진단을 받으신 분들, MBTI P처럼 계획보다는 즉흥적 성향이 강한 분들,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자책하시는 분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플래너를 시도해 봤는데 모두 안 됐다. 그래도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시스템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뭔가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필요했을 뿐인 거죠.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란에 플래너 구매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우리 함께 자책 대신 자존감을, 완벽함 대신 꾸준함을 선택해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